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지몽으로 나타나는 미래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확한 예지몽을 꾸고 나서 상황을 바꾼 사례가 있다고 반박을 하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는 예지몽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꿈의夢 풀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가 거의 정해져 있는 예지몽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예지몽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이혁삼명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종종 꿈의夢에 관한 토론을 하는데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인가? 이 주제는 비단 꿈의夢뿐만 아니라 사주나 간상처럼 운세를 보는 역술이나 점술 분야에서도 격렬하게 토론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것은 역술인끼리도 의견이 저마다 달라요.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미래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 상황이 모두 정해져 있다면 굳이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각자의 논리가 예리하게 얽혀 있어서 한 번에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말로 참 답이 쉽게 안 나오죠. 일단 제 주종목인 꿈해몽에 한정해서 제 생각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지몽의 미래는 대부분 정해져 있으며 아닐 때는 가끔 있다. 뭔가 좀 모호해 보이는 결론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다시 이전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예지몽의 성격과 관련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현실과 완전히 똑같은 느낌이 드는 예지몽이 있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 현실과 다소 거리감이 있는 괴리감이 있는 예지몽이 있다고 하였죠. 여기서 첫 번째 유형의 예지몽은 현실에서 일어날 상황, 미래 상황을 꿈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해석이 된다고 하였죠.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예지몽은 완전히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그 비행기에 올라타고 나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해서 추락하는 꿈을 꾸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 장면이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하게 꿈에서 나왔다면 이것은 정말로 실제 비행기 사고, 추락 사고를 예고할 예지몽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비행기를 탈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항에 가서 비행기에 올라탔더니 꿈에서 보았던 승객이나 직원의 모습을 현실에서도 그대로 보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비행기 탈 수 있겠습니까? 못 타요. 꿈 해몽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류 중에 대표종인 것으로 죽는 꿈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이것보다 인생에서 가장 큰 화두는 몇 개 안 되겠지요. 누군가 죽는 꿈을 꾸었을 때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꿈을 꾸었을 때 꿈풀이 요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꿈을 꾸고 나서도 그렇게 근심 걱정을 안 하겠죠. 이 꿈 대다수는 좋은 꿈으로 길몽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어쩌다 꿈을 꾸는 사람이라든가 꿈 해몽에 관한 요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대개는 고민을 하겠죠. 불안해하겠죠. 여기서도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요. 자신이 죽는 꿈도 걱정스럽지만 특히 자녀가 죽는 꿈을 꾼 사람이라면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특히 자녀가 멀리 해외에 있다거나 조만간에 지방으로 멀리 떠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걱정의 수준이 아주 절정에 달하겠죠. 임상을 통해 살펴본 죽는 꿈 대다수는 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실성이 없는 꿈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 이런 것이 찾아와서 나를 쫓아와서 물려 죽는 꿈, 이런 형태의 꿈을 꿀 때가 많은 편인데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자나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을 확률보다는 지하철 역사나 건물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이런 꿈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에 곧이곧대로 꿈속 내용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꿈을 꾼 당사자는 대개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죠.
꿈속 내용이 꽤 비현실적인 꿈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마당인데 꿈에서 보았던 장면이나 상황이 현실에서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대개 사람은 99.9% 확률로 꿈속 내용이 실제로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겠죠. 만약 꿈속에서 어떤 숫자 조합들이 보였다고 한다면 혹시 어쩌면 이것은 경마 숫자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로또 당첨에 관한 숫자가 될 수도 있겠죠. 워낙 선명하게 숫자 조합이 나온 꿈을 꾼 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 로또나 경마 숫자가 되겠어 하고 꿈 내용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로또 번호 확인해 보았더니 상당수 번호가 꿈에서 나온 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혈압이 올라서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 사례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숫자 조합이 나왔을 때 로또나 혹은 경마를 하나라도 했다면 혹시 어쩌면 3등이라도 당첨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로또나 경마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서야 그게 이 꿈이었구나. 그게 이것을 나타내는 꿈이었구나 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도 그래요. 탑승 수속을 다 마치고 나서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내리고 있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사건 사고가 많은 시절에는 혹시 어쩌면 이 사람 비행기 테러범 용의자 아닐까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비행기 폭파나 추락 사고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사람의 사례가 종종 올라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는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소개가 될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무척 드물기는 하지만 미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예지몽에 해당합니다. 꿈속 내용이 무척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예고하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죠.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사고에 관한 예지몽을 꿈으로 꾼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일부라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중에 사고에 관한 예지몽을 꾼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애매한 형태의 예지몽을 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예지몽이죠. 비록 예지몽을 꾸었다고 해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미래의 상황을 바꾸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 혹은 주변 사람의 사고에 대한 꿈을 꾸기는 하였지만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해서 제대로 된 꿈풀이 해몽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심 불길한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였지만 설마 일어나겠어 하고 진행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예지몽들은 꿈속 내용의 표현이 애매하고 꿈속에 나온 대상과의 행동을 직접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해몽에 관한 지식이나 요령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꿈이 예고하는 미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것만 위주로 알게 될 때가 많겠죠. 이런 유형의 꿈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든가 남자친구, 내 주변 사람이 어떤 버스를 타는 꿈이죠. 그 사람은 웃는 얼굴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나 다녀올게 이러면서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는 승객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조차 없어요. 뭔가 분위기가 많이 수상한 꿈이죠. 상식적으로 버스를 탔는데 나 혼자 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요즘에는 새벽 시간에 버스를 탄다고 하더라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무엇보다도 운전기사 없이 혼자서 달리는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영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버스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꿈은 현실적인 부분이 부족하므로 상징적인 접근으로서 풀이를 해야 되는 예지몽에 해당하죠. 두 번째 유형인 예지몽이죠. 그리고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경고성 예지몽이죠.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꿈에 나타났다면 매사에 무척 신중하게 접근하던가 아예 가만히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모험스러운 일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말리는 게 좋아요. 자칫하면 평생의 한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운전하는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이라고 한다면 이 꿈을 만약 자영업자가 꾸었다면 상당히 나쁜 꿈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 암시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안 좋다는 것인지, 단순히 사업상 투자 손실을 볼 것을 예고하는 꿈인지 아니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볼 것을 예고하는 꿈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결정적으로 꿈 해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작업, 바로 유효기간, 실현 시기 추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꿈 내용을 잊어버리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수개월 후에 벌어지는 일을 예고하는 예지몽이라고 한다면 꿈을 꾸고 나서 며칠 정도는 긴장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겠지만 한동안 계속해서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 꿈 내용을 수개월 내내 기억을 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꿈 내용 까먹고 지내다가 수개월 정도 지나서 어떤 사건이 발발하고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때 당시에 꾸었던 꿈이 지금 이 상황을 예고하는 예지몽이었구나. 가끔 감이 좋은 사람들이나 과거에 꾸었던 꿈을 해상할 수 있을 뿐이죠. 이런 유형의 꿈은 꿈속에서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을 예고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대처를 하든가 합니다. 첫째로 무엇에 관한 일인지, 둘째로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처하기 어려운 어설픈 예지몽에 불과할 뿐이죠.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예지몽은 대개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이 꿈이 암시하는 내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돼지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돼지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쫓아보내는 꿈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내가 날려버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예고하는 꿈이죠. 흙 속의 진주를 내가 마다한 격이죠. 사물이나 사람의 외관 모양새만 보고 판단한 결과물이죠. 이 돼지에 해당하는 상징이 현실에서는 무엇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모처럼 찾아온 행운을 날려버리는 일은 아마도 막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의 상징적인 예지몽의 꿈풀이는 꿈속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꿈속 상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승객은커녕 운전기사조차도 없었던 꿈 해몽도 그래요. 그 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버스에 올라타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미래에 어떤 불상사가 예고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피하기는 참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예지몽 대다수는 첫 번째 유형인 현실 그대로 나타나서 해석하기 쉬운 예지몽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유형인 현실감이 없어서 현실과 괴리감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예지몽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지몽의 절대다수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참 안타깝고 애석한 현실이죠. 그리고 꿈 해몽에 관한 정보를 찾아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예지몽의 미래는 대부분 정해져 있으며 아닐 때는 가끔 있다. 꿈을 자주 꾸시는 분이라면 꿈 해몽에 관한 기초 요령 정도는 익혀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이죠. 좋은 꿈 많이 꾸시고요. 지금까지 이혁삼명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